해봐야 될지 알려줄 거거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꼭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연필로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졸려하는 학생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할게요. 수업하면서. 32번. 결국에는 문화라는 게 한 국가에 소유된 게 아니라 공유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번 문장에 이러한 관점이라는 게 어떠한 관점을 의미하는 건지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앞문장에서 이제 유추해서 화살표로 연결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ABC 순서 배열 혹은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문장. 5번 문장에 이러한 인물이라는 게 어떠한 인물을 의미하는 건지 These figures 그 다음에 우리 상관접속사에는 전부 다 어떤 표시하기로 했냐? 그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디다 치면 돼?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에서 강조하는 거는 B다. Not only A but also B. A는 뭐 당연하고 혹은 앞서 언급됐던 것이고 B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에서도 역시나 Not only but also.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필기를 해야 돼. 시은아, 있는 그대로 필기를 해야 돼.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 주절의 주어가 뭐냐? These figures죠. 동사는 might appear이죠. when부터는 무슨 가루로 묶으면 돼? 세모 가루죠. 얘 부사절이냐 분사 구문이냐? 분사 구죠. 주어랑 동사가 없이 sin이라는 분사가 있잖아. 얘를 부사절로 한번 바꿔보세요. 주어랑 동사를 복원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주어랑 동사를 복원시키라고. 생략되어 있는 걸. 일단은 부사절 접속사는 살아있죠. 유추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살아있는 거거든. when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는 원래 뭐였겠냐? day죠, day. day인지 어떻게 알았어? 보통은 주절에 주어랑 똑같으면 생략되는데 주절에 주어가 these figures니까 대명사 day로 봤죠? 그 다음에 are, seen 이렇게 되는 거다. when they are seen. 그들이 보여졌을 때 그 문화의 렌즈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 자산이라는 문화의 렌즈, 그러니까 문화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렌즈를 통해서 바라봐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씬을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이 보는 게 아니라 바라봐지는 거잖아.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씬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린 걸까? 문법적으로 seeing seeing X.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하늘색인 2번 형광펜. 그러면 어떻게 풀까?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온 거야. seen 혹은 seeing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잖아. 첫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그쵸?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 1초 만에. 일단 이거 원형이 C잖아. C라는 뒤에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라고 봤을 때 through는 얘 품사가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하게 말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없거든.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능동형 현재분사로 쓸 수가 없는 거야. seeing이라고 썼으면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과거분사인 수동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행문에 나와있죠. 어떻게 나와있어?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아도 완전하다는 표현이 있거든. 그걸 알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법 문제가 많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그냥 외워라. 뭐 6년 내내 문법 배워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해석이죠. 첫 번째는 구조였고, 이러한 인물들이 능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목격 당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과거분사인 seen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지문에서는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골랐냐? 1번부터 8번 중에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몇 번 문장 같아? 몇 번? 5번.
괜찮네요. 또 다른 거 고르시면? 1번. 마음 1번. 8번. 그래요. 1 아까 뭐 누구였죠? 5? 5였나요? 158 이렇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문 다 읽어본 다음에 이거 3개 중에 주제문 한번 골라볼게요. 그 다음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추가 읽기 프린트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문장이 총 11개잖아. 문단별로 한번 묶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다. 문단별로 묶어봐라. 조금 이따 시간을 준다. 전부 다 답변할. 문단별로 흐름에 맞게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다. 화면에 보면 1번 문장은 단독으로 있는 게 좋고 2, 3이랑 4, 5, 6을 묶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묶을 수가 있거든. 혹은 뭐 5, 6, 7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지문을 영어를 읽어라. 영어. 한글 읽지 말고 국어 시간처럼 영어를 읽고 흐름에 따라 문단별로 묶어보고 일단은 5번 문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나와서? 더비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쉼표 찍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주어가 나오기 전에 사선으로 긋기로 했잖아. 빨간 펜으로. 그러면 어디 왼쪽에서 그으면 돼? 주어가 어디냐는 거라. 주어가 어디 있냐? 첫 번째 witness 이렇게 묶죠. 더 비교급 나왔죠. 주어죠. 동사는 없다. 비동사라서 생략된 거거든. 여기에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비교급에서 그 동사가 비동사면 보통 생략되거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쉼표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약속했죠? 뒤쪽으로는 요렇게죠. 주어 동사. 괜찮아요? 5번 문장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신호의 witness 목격자가 더 많을수록 더 높다. 뭐가? 위험성이. 무엇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거야? 그쵸? 정직하지 않은 시그널 신호 발신자의 위험성이 더 높답니다.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면 내가 평판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6번 문장. 6번 문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두 번째 줄에 이러한 평판의 위험성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는지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this나 this라는 지시 형용사로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나 이런 거 진짜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게 이미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지칭하는 거다. 이런 게 수능에서도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역시나 this 이것은 의미한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this를 기준으로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글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cold call은 간단하게 판촉전화라고 해석할게요. 판촉전화. 판촉전화. 그 다음에 11번 문장은 구조로 봤을 때 구조와 해석으로 봤을 때 여기 뭐가 생략돼 있을까? but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볼게요. but also. 여기 not just는 나와 있고. 얘네 주제문 어디로 고르셨어요? 33번? 합치되는 게 있으면 바로 체크하고 가고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오면 체크한 다음에 지문을 다 읽고 골라볼 거거든. 민서 몇 번으로 골랐냐? 6번. 또 서연이는 6번 골랐어요? 시현이는? 시현아 너 몇 번 골랐어? 주제문 안 골랐냐? 너 구조 파악 해왔어? 주제문만 안 골라온 거야? 모든 지문? 아니면 이것만? 주제문을 골라와야 돼. 주제문을 골라야지 지문을 여러 번 읽을 수 있거든. 2년 반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죠?
6번 말고 다른 거 고른 사람 없냐? 은율이 몇 번 골랐니? 저는 주제문을 안 고르고 정리를 해서 읽어보세요. 디지털 세계에서 타겟팅은 신호의 위험 부담을 줄여 신호의 진실성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그거 그 보충 읽기 프린트 읽기 전에 써온 거냐? 네. 다시 한번 읽어볼래? 다른 애들도 들을 수 있게 읽어라. 디지털 세계에서 타겟팅은 신호의 위험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은 신호의 진실성에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대. 그 문장 그쵸? 앞부분은 괜찮은데 뒤에 주의해야 한다. 그 부분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겠네. 뒤에 앞에 얘기한 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심 내용에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전부 다 6번 골랐냐? 다른 거 고른 친구? 1번. 1번 이것만 읽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지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럼 일단은 1번이랑 6번 표시하고 갈게요. 주제문 골라와라. 기본적인 걸 지켜. 단어를 외우고 주제문을 골라오고 구조 파악을 해와. 어? 기본적인 걸 안 지켜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뭐 대단한 문법을 몰라서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2번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이거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제 모든 지문이 학문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심리학에서 공감과 동일시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의 Search Identification 얘도 연결시키면 돼요. 이 3번 형광펜 친 걸 어디로 연결시켜야 될지.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되냐. 그쵸? not A but B죠. 이거는 A가 아니라 B라는 표현이죠. not A but B. 그러니까 왜 위에 있는 게 위에 나온 예시가 공감이 아니고 동일시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질문이죠. 공감이 왜 아닌지. 5번 문장에서도 구조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주절의 주어는 뭘까? 5번 문장에서 forgetting, 망각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대세 쓰임은 뒤에 구조와 해석을 봤더니 뭐야? 동격이죠. 동격이고 it to 강조 구문으로 봅시다.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는 who를 that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not A but B에는 우리가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선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그것은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 상황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는 지문이고 who를 얘 that으로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써놓을게. that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동그란 가로 닫고 여기에서 그 다음 6번 문장 문법적으로 설명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구조 파악부터 하면 6번 문장의 주어는 what부터 어디까지냐? happens죠. 그 다음에 전명으로 묶이고 동사는 is죠. 되냐? 그 다음에 전명으로 묶이죠. 이렇게 묶이고 this 아래에 뭐라고 쓰고 싶어? 그쵸? 의미상의 주어죠. this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 다음에 being experienced는 뭐야? 동명사의 수동태죠.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 구조상으로는 주어가 아니죠. 전치사의 목적어거든? 근데 해석으로 봤을 때 이거를 this를 뭐 붙여서 해석해야 돼? 은는 이가 붙여서 해석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이것, 이, 경험. 일단 이 부분만 해석할게. 이것이 경험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이렇게 이것, 이, this에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되냐? 조금 이따 해석을 같이 하면서 this에 해당하는 것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being experienced를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이것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어지는 거니까 experiencing. 저 불렀나요? 괜찮죠? 연재 다 부른 거니? 괜찮아요? 아, 스펠링 틀린 줄 알았어요? 뭘 잘못 봤다는 거야? 아, 대답한 거야. 잘했어요. 적극적인 모습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투 가주어 진주어. 전명으로 묶고 대세서 동그란 거로 묶고 테이크 A 투부정사가 A가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며. 요렇게 됩니까? 물결 표시는 목적격 보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장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이게 뭡니까? 진주어 대시죠? 가주어 진주어잖아. 근데 이 대시 두 개가 병렬된, 일단 이렇게 어떻게 표시해야 돼? 대대시 병렬되죠? 가주어 진주어는 이게 동그라미 두 개 친 다음에 밑에 이세 가주어라고 쓰면 나머지 동그라미 친 대신 진주어가 되는 거죠. (4번) 문장. 4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이 삶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것은 보인답니다. 뭐처럼 보이냐면은 역시나 얘도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완료형이죠.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 왜 to have made 이런 형태를 쓰는 걸까? have 플러스 pp 완료형. 동명사 완료형이든 투부정사 완료형이든 왜 쓴다고 했냐?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일 때 쓰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생물이라는 게 보인답니다. 보이는 건 현재죠. 근데 진화적인 결정을 만든 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잖아. 즉 기준 시점보다,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일 때 완료형을 쓰거든. 투부정사든 그거 동명사든.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해석과 문법적 지식이 이제 잘 통합이 돼야지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 실제로 내신에서. 왜냐면은 seems to make라고 써져 있어도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 구조적으로는.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진화적 결정을 한 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완료형인 to have made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문법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타임라인으로 그려보면 일단 필요한 시점은 몇 개냐? 그쵸? 두 개죠. 과거와 현재. 이 생명체가 보이는 거는 지금이거든, seems. 근데 진화적 결정을 한 거는 과거니까 어떤 동사를 쓰면 될까? 과거 타임라인 위에 made죠. made를 쓰게 되죠. seems 위에 기준 시점이라고 쓸게. 기준 시점. 그러면 생명체라는 게 보이는 건 지금이란 말이야. 근데 진화적 결정을 한 거는 과거잖아. 그럼 마음 같아서는 뭐라고 쓰고 싶어? to made라고 쓰고 싶다고. to made. 근데 문법적으로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 위에 동사 원형이 오고 한 단계 과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have pp라는 형태를 빌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5번 문장. 5번 문장에 이러한 차이라는 게 어떠한 차이를 의미하는 건지. 9번 문장에 이 대신에는 무엇 대신에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 얘는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를 수 있겠냐? 또 지금 몇 번? 10번이랑 또 9번이요? 일단 10번. 우정이라는 것은 발달시켰을지도 모르겠답니다. 인간의 진화라는 것을 그 보험의 형태로. 10번 괜찮네요. 근데 전 10번이랑 1번 고를게요.
결국에 너네가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사실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근데 실상은 너네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너네가 친구에게 되갚아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네를 도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응? 그런 위험 상황에서 보험으로 이제 친구 우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론인지 가설인지죠. 되냐? 4번 문장. 4번 문장에 이러한 같은 역학이라는 게 어떠한 역학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역시나 똑같아. 뭘 포즈로 할까? 포즈가 뭐 제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여기서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투부정사 완료형. 아니 그냥 완료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야 얘들아? 기본적인 형태가 완료형이 have 플러스 pp잖아. 그냥 이거는 필기하지 마라. 내가 검정색 펜으로 쓰는 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 있잖아. 이 기본적인 형태를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즈라는 걸로 우리 완료형 한번 만들어 보자. 포즈 이 동사로. 그럼 투부정사 완료형은 어떻게 쓰면 되냐? 그쵸? to have posed잖아. 이게 그냥 바로 나와야지 실제로 실전에서도 맞출 수가 있거든. 투부정사의 기본형이 to 동사 원형이면 to pose가 되는데 have 플러스 pp 형태가 오는 거고, 동명사의 완료형은 어떻게 될까? pose라는 동사를 빌려면 having posed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결국에 얘들아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런 완료형은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여기도 조동사 뒤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해?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역시나 뭐가 쓰였어? 완료형이 쓰인 거야. 완료형. 너네가 가장 헷갈려하는 게 완료형이거든. 근데 그 원리는 항상 똑같아. have 플러스 pp의 형태만 변형시키면 되거든. 그럼 조동사 뒤에는 왜 완료형이 쓰이는 걸까? 이러한 같은 역학이라는 게 또한 깊은 문제를 제시했을 텐데 조동사 뒤에 have pp 나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해?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 이게 형태가 가정법 과거 완료랑 똑같잖아. 주절이랑.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해석해야 될지 혹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추측하는 건지는 역시나 해석을 통해서 유추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정법인 경우도 있어. 가정법.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머릿속에 형태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단어도 알아서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문법의 완성은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 문법이 마지막에는 끝내 완성된다. 역시나 6번 문장. 6번 문장에서도 이게 어색해 보이면 안 돼. being paid가. 얘는 동명사의 어떤 형태야? 수동태야. 동명사의 수동태. 수동태의 기본 형태가 뭐냐? BPP거든. BPP에다 그냥 B에다 ing 붙인 동명사의 수동태거든. 동명사의 수동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를 능동형으로 바꾸면 틀리거든. being paid의 능동형은 뭘까? paying이죠. 이런 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행문에 동명사랑 투부정사 페이지만 암기하시면은 바로 알 수 있고요. 암기를 못해서 이제 계속 이해가 부족한 거죠. 7번 문장의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9번 문장. 9번 문장에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묶이죠. 요렇게 일은 형용사로 아픈이란 뜻이고 fall ill 모모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fall이 만약에 친구가 심각하게 아프게 되면 rather than 뭐 한다기보다는 abandoning 뭐해? 그들을 버린다기보다는 친구를 버린다면 뭐해?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기보다는 with whom부터 동그란 괄호죠. 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야? to engage in reciprocal 상호 호혜의 이타주의의
참여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에는 9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될까? you have가 되는 거죠. 전명으로 묶이고 that부터 동그란 괄호 compare도 얘 allow류 문형이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고 help는 여기에서 무슨 동사야? 뒤에 구조를 봤더니 준사역 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나와. 이걸 헷갈릴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더 이상 수능에도 나온다고. 지금 이행문 한번 펼쳐봐. 이행문 7페이지 펴라. 핀 김에 일단은 대표 동사 페이지부터 확인합시다. 7페이지. 이행문 7페이지 보면은 그 help라는 동사가 왼쪽에 나오잖아.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준사역 동사고요. 보이세요? 준사역 동사 help, 사역 동사와 준사역 동사의 차이가 뭐냐요? 어떤 거, 뭐 때문에 사역 동사가 준사역 동사로 가름한 것 같아? 목적격 보어죠. 사역 동사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준사역 동사에는 help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에는 투부정사가 못 들어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문법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못 들어가는데 준사역동사 help나 get은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 괜찮아요? 준사역동사 help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첫 번째로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야. 거기에 get 밑에 별표 타동사 보여? 타동사 help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바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help는 목적어 대미 나온 다음에 pull through. pull 왼쪽에 뭐를 붙여도 되는 거야? to. 하객여고 기출이죠. 내신 1학년. 본문이랑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다.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암기해라.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may have pp. 조동사 뒤에 또 have 플러스 pp 나왔죠. 역시나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may나 might는 별 차이가 없어요.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나 그냥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왜 이렇게 많아? 3번 문장의 구조로 한번 봅시다. 3번 문장의 구조를 보면 이 컬렉티브가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거든. 근데 여기선 품사가 뭔 것 같아? 3번 문장에서 어떻게 알았어? 관사가 있죠. 관사. 컬렉티브. 집단이란 뜻이죠. 명사로. 집단으로서. 주어는 사이언스고 동사는 펄러스이죠. 과학이라는 거 그거 자체를 단속한답니다. 스스로 이제 자정 기능이 있잖아. 스스로를 이제 계속해서 맞는지를 확인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s는 그냥 계속적 용법으로 위치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너네가 배우는 그 이행문에 정리되어 있는 거는 내신,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과 수능까지의 문법 포인트고, 이제 더 많은 문법이 있습니다.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as가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이 when부터는 무슨 가루로 묶어야 돼? 동그라미죠? 또 촌스럽게 세모 가루로 묶어온 친구 없죠? 얘는 관계 부사로서 201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수식해주는 거거든. 이 관계부사 when에서 걸리는 주어는 scientist고 동격이잖아. 그 다음에 동사는 announced죠.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was랑 announced 되냐?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맞죠? 네. 병렬을 몇 번 틀리다 보니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명으로 묶일게.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 가루 when에서
관계 부사에서 연거 여기서 닫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장. 4번 문장에 이러한 개방된, 여기서 컬렉티브는 형용사죠. 집단적인 특징, 이게 바로 과학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개방되고 집단적인 특징이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켜야 될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구조 한번 보자. 조셉 그랜빌, 주어, 동사, 원어브 복수명사. arguing부터 무슨 가로야? 세모 가로죠. 여기서 대세 쓰임이 뭐야? that free and ingenious. argue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argue 대시거든. 목적어가 나오기 전에 전명이 들어간 거고 주어는 exchange죠. 대절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is죠. 네모가로 여기서 닫고. sentiment가 감정이나 정서란 뜻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영사전에 보면 의견이라는 뜻도 있더라고. 의견.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이제 출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that을 뭘로 바꾸면은 너네가 깜짝같이 속을 수 있을까? 그쵸, when. 마치 뭐처럼? 1660년대를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는 argue의 목적어인 목적격 접속사 대시 필요한 거다. 역시나 해석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에 collective nature of science, 이걸 앞문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 해놨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아, 이거 동격이라 그런가 보다. 원래 this인데 this. 넘어갑시다. 이거 연결시켜봐, 앞문장으로. 여하튼 우리가 문장과 문장 간을 연결시키는 건 순서별 문장 삽입 때문이니까 7번 문장. 7번 문장에서 역시나 우리가 좋아하는 더비더비 또 나왔죠? 얜 쉽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쉼표의 동그라미.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여기서 얘들아 구조로 봤을 때 이 룩은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해당돼? 감각 동사죠. 감각 동사는 총 5개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거든. 뒤에 어떠한 품사가 나와야 돼? 감각 동사 뒤는? 형용사가 나오죠. 뭐가 아니라? 부사. 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컬렉티브를 어떤 형태로 쓰면 안 되겠어요? 컬렉티브리. 왜냐면 얘 원래 자리가 look 뒤거든. 그러니까 형용사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다. 디펜던트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우리가 구조 이해하는 게 용이할까? 그쵸, 세모죠. 분사구문. 디펜던트, 형용사는 결국에 분사고 분사가 형용사고 뭐 그런 거니까. 됩니까?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 건데 이거 그 옆에 자기 다 했다고 옆에 친구한테 말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친구는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네가 또 말 시키면은 또 신나서 떠들게 되거든. 수업 시간에 그러다 질문 받으면은 대답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지 말고 32번부터 질문했던 부분 꼭 충분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거 이 친구 뭘 것 같아요? 이 꽃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분홍색. 그쵸? 난초죠. 올키드. 화초거든? 난초인데 얘 뭐 흉내낸 것 같아? 암컷 벌을 흉내낸 거야.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 치는 거거든? 그래서 벌에 비올키드? 벌 난초에 미미크리 하면은 자연 모방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모방하는 게 진짜로 놀랍다. 그 자연에. 그러니까 어떤 폴은 꽃가루를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암컷 벌인 척해서 수컷 벌을 이제 유인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꽃가루를 다른 곳에 묻히도록 이제 유인하는 그러한 난초, 자연, 식물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따 나오죠. 그 다음 이 부분 폴리네이션, 수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벌이 폴은 꽃가루를 이제 묻히잖아. 꿀을 먹으려고 넥타, 꿀을 먹으려고 여기서 이제 부비부비 하다 보면은 꽃가루가 이 벌의 엉덩이 같은 데 붙어서 다른 꽃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꽃이 수분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수분이라는 거는 꽃가루가 이 암술 머리에 붙어가지고 이제 씨앗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스티그마가 그래서 암술 머리가 되는 거고.
괜찮나요? 여성으로 치면 이게 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오뷰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이게 통로고. 엄마 이제 이해됩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와요. 수요일에도 나올 수 있고 너네가 보는. 같이 한번 보면 미리 설명을 했고요. 관점이 있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문화의 관점이죠. 근데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거죠. 문화라는 게 그 소유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문화의 관점이 있다는데 여기서 대세 쓰임은 역시나 동격이죠.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exemplify 하면은 예를 들다란 뜻이라며 얘가 들어진답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죠. 중국에 여행가거든. 이 사람이 인도에도 갔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인도에 가서 bring back 가지고 온 거죠. brought back 부디스트 부처 불교의 뭐를? 원고를 필사본을 되냐? 뭐 서적이라고 해도 되고 중국인이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불교의 필사본을 가지고 왔나 봐. 괜찮아요?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어뷰죠. 어뷰 앞문장이 이 관점이 뭔데? 문화가 소유라는 걸 거부하는 그러한 관점이죠. 문화는 소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이러한 중국인의 여행가에 의해서 예시가 들어지는데 그것은 embraced 포용이 되었답니다. 아랍과 페르시안의 학자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 translated 번역했죠. 그리스의 철학을. 읽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네. 중국인인데 인도의 문화를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인데 그리스의 철학을 번역했죠. 그러니까 문화가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시네. 되냐? 3번 문장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것이 수용되었다는데. 그쵸? 역시나 이러한 관점이겠죠. 아, 문화가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시가 2, 3번에 나왔구나. 그리고 이시지칭하는 건 역시나 앞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수로 똑같이. 이러한 관점이라는 것은 practiced, 실천이 되었답니다. countless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이죠.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필경사. 이제 책을 베껴 쓰는 사람, 예전에 인쇄술이 없을 때 선생님, 그 다음에 예술가에 의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found, 발견했답니다. 그 영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해서? far outside, 그들 지역 문화의 먼 밖에서 발견한 사람들이죠. 우리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뭔가 영감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쵸? 이것을 시행했겠죠? 괜찮냐? 5번 문장. 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인물들에게 만들어진답니다. 한 커뮤니티의 자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문화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디로부터? encounters, 만남으로부터. 어떤 만남이냐면 다른 문화와의 만남으로부터. 우리 문화 플러스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 문화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These figures는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돼? 그쵸? countless부터 결국엔 artist잖아. 그럼 우리 약속한 거에 따르면 어디다 연결시키냐? and죠. and라는 건 결국에 명사가 여러 개 병렬됐을 때 마지막에만 붙는 친구니까 and에 연결시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명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크래프트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것은 만들어진답니다. from lived experience, 개인의 뭐 사라진 경험.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험이라는 건 결국에 사라지는 거니까는 과거분사 형태가 쓰인 거고, 개인의 사라진 경험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한 borrowed, 빌려진, 차용된 형태와 아이디어로부터. 근데 이러한 빌려온 형태와 차용된 형태와 아이디어라는 것은 돕거든. 개인들이 뭐하도록? 이해하고 articulate, 정확히 분명히 표현하도록 그들의 경험을.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역시나 헬프도 여기서 타동사로 쓰였으니까 여기에 to 쓸게요.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앞문장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라는 건
개인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빌려온 것도 가능하다. 빌려온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정확히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그들의 경험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외부의 것을 가져왔으니까 새로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휘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그래서 뉴에 이렇게 3번 형광 펜 칠게. 따로 동의어는 안 써줄 거거든. 뉴의 반의어로 뭐가 나올 것 같냐? 올드나 혹은 existing.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게 분명히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걸 이해하고 분명히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7번 문장. 그 보여졌을 때 뭐를 통해 보여지는 거냐면 문화의 렌즈를 통해서 보여졌을 때 자산으로서의 문화. 그러니까 문화는 자산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여졌을 때 이러한 인물들은 뭐처럼 보일 수도 있어? unwelcome,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이나 appropriator, 도용하는 사람, 허락도 없이 그냥 막 쓰는 사람 혹은 even tips, 도둑처럼 보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2번이랑 3번 문장에서 나온 사람들 어때? 중국인인데 막 인도의 불교 문화 갖고 가. 아랍이랑 페르시안 학자인데 그리스 철학 같은 거 막 번역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8번 문장.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작품, 일을 추구하는 거거든. humility. 겸손한 거야.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알아? 그들은 이해하고 있거든. 일단 여기서 대인을 앞문장에 these figures로 연결시킬게요. 쉬운 거는 그냥 파란 펜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문화라는 게 진화하는 거죠. circulation, 무엇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고여있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거야, 문화라는 건.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그런 아이디어 생각 있잖아. property, 자산과 ownership, 그 소유로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한계와 제약을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쵸? 무엇을 야기하면서 impoverished, 빈약한 형태를 야기하면서 그 표현에 한국 문화만 고집하게 되면은 되게 표현형이 빈약해지고 부족해지는데 다른 문화까지 이제 빌려 쓰게 되면은 되게 표현이 풍부해지고 마지막 6번 문장의 마지막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죠. impoverished의 동의어 써드릴게요. 빈약한. 가장 이제 어려운 단어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deprived, 박탈된. deprived. 그 다음에 척박한이란 뜻이죠. 되게 땅이 메마른 거 있잖아. barren. 완벽한 동의어가 아니라 문맥상의 동의어다. 그러니까 요약문 같은 거에 선택지로 나올 수 있겠죠. 요약문. 모의고사 40번에 선택지. 예, 단어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문 안 골랐네요. 저는 이 지문에서는 8번 문장 골라왔거든요. 주제문으로. 8번으로 풀셔하고 갈게요. 어려운 질문 같이 한번 보면 천천히 한번 보면 1번 문장에 나도 1번 문장 읽고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 비용이라는 건 단지 돈이 아니다. 너네의 신뢰, 너네가 갖고 있는 신뢰와 너네의 그런 외적인 이미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비용이거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떠한 신호의 정직성을 강화하는 비용은 즉 뭐냐면 그것의 잠재적인 reputational 평판의 비용이라는 건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평판 비용이 높아. 평판 비용이 높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뭐야? 신호의 신뢰도가 높다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잃을 게 많아 평판적으로 그러면은 그만큼 신호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어떤 아무개가 다가서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되게
공인 있잖아. 공인.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 그런 사람들이 다가서 어떤 말을 할 때 신뢰도가 더 높은 이유는 뭐겠어? 평판 비용이 후자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2번 문장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라는 게 consider 얘 간주동사인 거 알죠? 목적격 보어죠? 여기 as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된다. consider은 유일하게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어떤 신호라는 거는 비용이 든다고 여겨질 것이랍니다. 언제 신호라는 게 비용이 든다고 여겨지냐면 더 큰 위험성이 있을 때. is죠? 근데 이게 위험성이라는 게 어때? dishonest 형용사다. honesty y가 붙어야지 명사고 honest는 형용사야. 부정직한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페널티를 그 결과로서 받을 때, 그쵸? 그 신호라는 건 비용이 든다고 여겨진답니다. 이거 일단은 내가 그 문맥에 따라서 묶으라고 했는데 우주 어떻게 묶었냐? 번호 불러라. 1 놓고 2랑 4까지 2랑 4까지. 그다음에 5 따로 잠깐만 일단은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다. 일단은 2, 3, 4, 5 따로 그 다음 그다음에 6부터 끝까지 6부터 끝까지. 연재는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일단 저는 3, 4를 하나 묶었고요. 3, 4를 3, 4를 묶었고 왠지는 내가 설명해 줄게. 지금 3, 4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를 묶었습니다. 6부터 10까지. 6부터 9 쏘리 6부터 9 3, 4, 6, 9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3, 4, 6, 9 나머지는 따로거든.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3, 4번 한번 봐봐. 더 most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건 자연계에서 directed 향하게 되지 않는답니다. one to one 부사죠. 1대1로 향하게 되지 않는답니다. 더 brightly 밝게 색이 입혀진 도깨구리. 그 다음에 impressive 인상적인 꼴이죠. 픽업 공작에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거는 모두를 위한 거잖아. 모두가 보라고 그러는 거거든. 괜찮아요? 결국에는 더 많이 신호의 목격자가 더 많을수록 더 높아진다. 위험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적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게. 얘들아 3, 4번에서 나오는 건 일단은 어떤 신호를 얘기하는 거냐? 6번부터는 뒤에서 나오는 건 알잖아. 일단 두 개 사례가 대조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3, 4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일어난 어떤 신호야? 짝짓기 신호잖아. 밝게 되게 색이 입혀져 있고 화려한 꼬리를 갖고 있는 건 결국에 짝짓기의 신호거든. 그 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말을 할 시에는 되게 평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연계에 비추자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호를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가장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아예 짝짓기를 못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 자손 번식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6번부터 10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온라인 광고를 얘기하는 거잖아. 온라인 광고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예시로 뭐가 나오냐? 힘드네요. 의? 뭐시기? 타겟팅. 그 다음에 그쵸? 광고 전화죠. 판촉 전화라고 할게. 이거는 위에 있는 사례랑 비슷하냐 대조되냐? 대조되잖아. 짝짓기 신호는 다수를 하는데 타겟팅, 너네가 어떤 거 검색하다가 갑자기 신발 광고가 떠. 너네한테만 보이는 그걸 타겟팅이라고 하고 너네한테 스팸 콜 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은 평판을 잃을 가능성이 어때? 낮아. 너네밖에 몰라. 그러니까 신뢰가 어때? 낮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3, 4번에도 간단하게 쓸게요. 자연계의 짝짓기 신호. 자연계의 짝짓기 신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의 구체적인 사례인 타겟팅과 판촉 전화고
그럼 이게 대조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둘게. 이게 대조된다. 지금 이게 지문이 대조된다. 예시가 6번 문장부터 그러면 한번 봅시다. 흥미롭게도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도래라는 것은 특히나 타겟티드 대상이 지정된 광고 있잖아 온라인에서 이것은 제한하고 있답니다. 평판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평판의 위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건 크지 않다는 거거든.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뭐 하고 있어? 감소시키잖아. Communicator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신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면서 뭔 말인지 이해를 하죠? 이게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문맥상 틀린 언어를 유추할 수 있을 거다. 어휘로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6번 문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되겠냐? 리미팅이랑 리듀싱이죠. 이 두 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어휘로. 내용을 이해하면 이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라이터 작가인 돈 마르틴은 하이포시시스 가정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가정하냐면 커뮤니케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오히려 신호를 어떻게 약화시킨다는 거야. 역시나 브레이크스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약화시키다. undermines weakens 못 알아보겠나요? 이 정도 단어는 알지 않나요? undermines weakens 약화시키다. 8번 문장 이것은 의미한답니다. 뭐를 의미하냐면은 너가 광고를 볼 때 근데 어떤 광고냐면 타겟팅하는 광고 있잖아. 너 혼자만을 그것은 어떨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마치 뭐와 같아? 판촉 전화와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공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like 굳이 묶을 필요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묶을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닫았어요.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It's more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그치? advertisement죠. advertisement. this는 어디로 진이 어디로 묶었냐? targeting breaks signaling. 괜찮네요. 전 대절로 해도 될까요? 대절로 할게요. 결국 타겟팅한다는 게 시그널을 약화시킨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너가 광고를 봤다, 너만의 타겟팅하는 그러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 판촉 전화와 같다. 대중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콜드콜이 얘들아 신뢰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9번 문장 그것은 같은 credible 신뢰 있는 정보를 이제 수반하지 않는답니다. 그 판매자의 의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무엇에서 자유로워? 평판의 비용에서 자유롭다는 건 평판의 비용이 없어. 1대1이기 때문에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9번 문장의 주어인. 그쵸? advertisement죠. advertisement. 보지도 않죠 사실. 그 팝업창 뜨면은 그냥 바로 X 눌러버리잖아. 10번 문장 it, that 가주어 진주어 놀랍지도 않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 아니 당연하다. 아니 놀라지도 않아. 너무 당연해서. deceptive 속이는 셀러가 판매자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뭐를 통해서보다? 더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뭐 TV 같은 것보다. 왜냐면 온라인으로는 1대1 광고를 하게 되니까는 속이는 셀러가 더 많을 수 거짓말하는 셀러는 온라인 1대1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여기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 대중적이면 금방 들통나서 reputational cost를 치르게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11번 신뢰를 그러니까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주 그것은 메시지를 보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또한 뭐야? 아는 것에 대한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봐야지 된다는 거죠. 신뢰를 형성하려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네한테 와서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보다는 너네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도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문은 안 골랐었네요. 5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되게 너네 말하기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질문이거든? 너네도 한번 그렇게 대화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가 리카운트 하면은 자세히 말하다라며. 근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동사죠. 쉬운 동사로 바꾸면 describe. describe.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s까지 붙이겠습니다. describes.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것도 어떤 비극의 얘기를 해, 슬픈 얘기. 다른 사람은 반응한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I feel for you. 아, 나는 너를 위해 느낀다. 너에 대해 불쌍히 여긴다. 그것이 발생했었는데 나한테도. 되냐? 아, 그거 나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하죠. 동일시, identification. 동일시를 통해서 identify가 확인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너와 나와 같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 대상은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동하게 된답니다. from A to B죠. 얘들아, 원래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 그 다른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 비극을 겪고. 근데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결국엔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동. from A to B에서 여기에서 의미는 이동이죠. identification을 어디로 연결시키면은 동일시가 되냐? 그렇죠. 은유라 어디? That happened to me. 좀 더 쓰자. 좀 더. I feel for you는 좀 동일시라고 보기 동일시로 보기 어려워. 얘는 공감해주는 거. I feel for you가. 네. 일단 끝까지 읽어보자. 그러면 보류 3번 문장. 그러한 동일시라는 것은 앞문장에 연결시키면 되죠. 여기 identification. count as 하면은 뭐뭐로 여겨지다. 이거 자체가 자동사인가 봐. 그래서 count as 뭐뭐로 여겨지다. 그러한 동일시라는 것은 empathy, 공감으로 여겨지지 않는답니다. fail to 뭐뭐하지 못하다. 공감으로 여겨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것은 genuine instance, 진정한 사례가 아니야. 공유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서적인 반응을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잠시 활성화된 염려일 순 있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게 아니라 진정한 공유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단순한 프로젝션? 투사. 나를 투사한 거죠. 나를 투사한 거죠. 어디에? 그 다른 사람에. 되냐? 세모가로 묶고. 됩니까? 계속. 그것은 단지 once 우리 자신의 상상되거나 기억된, 과거에 내가 겪었으니까 기억된 감정적 반응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그러한 동일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동일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 지금 뭐 잊고 있구나. 5번 잊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너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야.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건. 6번 문장. 6번에서 7번. 이게 바로 공감에 해당하는 거거든. 공감.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6번 문장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발생하는 것. 공감의 케이스 경우에 발생하는 건 너네 시도해야지. 뭐 하려고 시도해야 돼? appreciate. 좀 이해하려고 시도해야지. 이해하려는 시도. 뭐로부터? 또 다른 사람의 관점, 또 다른 관점으로부터. 근데 뭐는 잃지 말아야 돼. 어떤 시각은 잃지 말아야 돼. 이것이 경험되었다는 것을 잃지 않은 채로 그 타인에 의해서, 그 상대방에 의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냐?
7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하려고 시도해야 된답니다. 경험하는 게 어떨지. 경험하는 건 무엇일까? 그러한 상황을. 근데 뭐를 갖고? 특정한 일련의 믿음과 욕구를 갖고. 근데 이러한 믿음과 욕구라는 게 뭐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그러한 욕구죠. 되냐? 그리고 여하튼 그게 우리 자신의 것과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젠장?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신나는 예시야. 나 일본 여행 다녀왔어 라고 친구가 타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네 뭐라 그래? 동일시는 뭐야? 나도 갔다 왔는데 오사카 조치하면서 그 중심, 이야기의 중심을 자꾸 자기로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내가 무슨 얘기 뭐 하면은 뭐 내가 지나가다가 뭐 번호 따였는데 그 뭐 나도 따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중심을 내 자랑 내 걸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일본 여행 갔다 뭐가 맛있었는데 거기 어땠어? 굳이 너네가 갔다 온 거는 상관이 없거든 그 친구한테. 뭐 나중엔 말할 수 있겠지만서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여하튼 identification. 그럽시다. 별 무리는 없어. 그럼 여기로 할게요. 저는 I feel부터 했는데 은유리가 여기 that happened to me랍니다. 여기로 할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됩니까? 이거 한 가지 예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가 이러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고3이라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정말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라고 이제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화도 있거든. 일반화라는 것도 다 힘들어. 너만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공감이라는 게 사실. 이 질문도 꽤 재밌었죠. 애들아, 밤에도 낮에도 잘 활동하는 동물이 있대? 없답니다. 밤이나 낮 둘 중에 하나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질문이거든. 거의 모든 생명체는 보여준답니다. 24시간의 패턴을 활동과 휴식에. 심지어는 누구도? 박테리아조차도. 매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러한 리듬이라는 게 진화했을 가능성이죠. 무엇의 결과로? 사는 것의 결과죠. 어디에 사는? 그쵸. 지구인데 여기서는 행성에 사는. 어떤 행성이야? 로테이츠. 자전하죠. 한 번 24시간 동안. 매 24시간 동안 한 번. 결국에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리듬이 형성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스 리듬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24시간의 활동과 휴식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처럼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resultant. 그에 따른 변화 있죠. 빛과 그 다음 뭐냐? temperature. 온도, 음식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forced, 강요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적응적인 진화의 반응이라는 것을. diurnal, nocturnal, 주행의, 낮에 활동하는, 야행의,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라고 하죠. 주행과 야행의 종이라는 것은 진화시켜 왔답니다. 많은 specialization, 전문화라는 것은. 근데 이 전문화라는 게 그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죠. 가장 잘 다른 조건에서 빛 혹은 어둠에. 하지만 critically, 중요하게는 뭐는 아니야? 둘 다는 아니야. 여기서 둘 다는 뭐를 지칭하는 걸까? 그쵸.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연결시키면 알아듣겠죠? 5할로 연결시키면. make decision이 무슨 뜻이냐 얘들아. make on decision 보이죠? make on decision 하면 결정을 하다라는 뜻이다. 생명체라는 건 지금 현재 보인답니다. 과거에 결정을 내렸었던 것처럼 진화적 결정을 뭐 하기로? 활동적이기로 특정한 부분의 낮과 밤의 그 시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때? 그러한 종들은
어떠한 종들? 전문화된 종 있잖아. 활동적이기로 낮 동안에 모인 것처럼 보여. 특히 효율적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랍니다. 언제? 밤 동안은. 밤에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구조 어렵지 않죠? 되냐? 5번. 같은 방식으로 nocturnal, 야행성의 동물들은 perfectly, 완전하게 적응이 된 상태거든. 무엇에? 움직이는데 그 주변을, 그 다음에 사냥하는 게 어디 하에서? dim. 어둡고 어떠한 빛도 없는 환경 하에서. 이렇게. 이러한 동물들은 miserably, 형편없게도 처참하게도 자라지 못한답니다. 실패하게 된답니다. 뭐 하는 동안은? 낮 동안은? 그 투쟁 있잖아. 생존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은 강요했답니다. 어떤 종이 뭐가 되도록? 전문가가 되도록. 뭐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만능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밤이나 낮에만 잘 활동하도록 진화시켰다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종도 활동할 수 없다. 어떠한 종도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은 효율성을 갖고 24시간 낮과 밤의 환경 내내. 되냐? 신입생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에다가 낫을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다. 100개면 100개, 10,000개면 10,000개의 종 중에 단 한 종도 24시간 내내 활동적일 순 없다는 거야. 주제는 몇 번으로 고를까요? 몇 번? 6번 합시다 그러면.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지문 이미지 보여줬던 식물. 얘들아, 플라워링은 그러면 여기서 품사가 뭘까? 분사죠? 꽃을 피우는 식물. adjective A. 꽃을 피우는 식물과 벌은 엄격한 mutualist. 뭐가 아니래? 공생관계 아니랍니다. 서로 되게 상부상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대. strict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문맥상에. pure. 순수한 사이는 아니다. absolute. 완전한 공생관계는 아니다. 왠지 나오죠? 서로 속이고 속이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어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얘네도 모든 그들의 precious, 소중한 pollen, 꽃가루를 누구에게? undesirable, 탐탁치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pollinator, 수분 매개자에게. 누구를 얘기하냐? 여기서 문맥상 벌. 혹은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일반적으로는 의존하고 있는 pollinating, 수분하는, 수분을 해주는 그 벌에게도. 꽃조차도 모든 자신의 꽃가루를 다 주고 싶진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건 전치사죠. to. 아주 작은 수일치 맞출 필요는 없는데 여따 맞출게요. 아마 fraction이 부분 표현일 거거든. a fraction of가. 얘 형용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꽃가루 알갱이 grains, flowers pollen, 꽃가루의 grains, 알갱이들은 make one's way, 무엇으로 이동하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무엇으로 이동하다. 무엇으로 이동하긴 해야 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긴 해야 된답니다. 궁극적으로는 produce, 씨앗을 만들어내고 foster, 기르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의 그 식물을. 여하튼 얘네도 수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꽃가루로 옮기기는 해야 돼. 한편 벌들은 어때? 뭐 하고 싶겠어 얘네는? 모든 꽃가루를 모으고 싶죠. 그 다음에 주고 싶지 않죠? give up.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pollen이죠, pollen. 이거 생물 시간에 배우니? 중학교 때 배우니? 이러한 차이라는 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cheater,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사기꾼으로 이어진답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this difference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요?
동사는 그쵸? 3번이랑 4번이죠. 또 3번만 친 초보자 없죠? 4번만 치거나 3, 4번이죠. 이러한 차이는 결국에 얘들아 한글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한글로 쓰라고 하면 어떤 차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꽃과 벌의 입장 차이죠. 꽃은 어때? 조금만 주면 돼. 그리고 벌은 어때? 다 갖고 가고 싶어. 폴론이 문제다. 폴론. 이게 돈이나 마찬가지야. 폴론이 문제네. 꽃가루. 6번. 일부 넥타. 꿀입니다. 꿀. 꿀을 훔치는 역시나 형용사. 벌들은 상상이 안 됩니다. 뭐를 내? 슬릿. 틈을 내. 혹은 구멍을 내. 어디다가? 밑부분에다가 튜브 형태의 꽃의 밑부분에다. 그리고 어때? 절대로 디파짓 두지 않는답니다. 꽃가루를 어디다가? 스티그마. 암술 머리에다가. 뭐 튤립 같은 꽃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구멍을 내다봐. 그 다음에 이 폴론이 떨어지도록 하나? 그 다음에 다시 갖고 가나? 상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교활하다고 하네요. 그들은 결국엔 anti-pollinator, 반수분 매개자랍니다. 대의는 어디다가 연결시킬까? 그쵸? 꿀을 훔치는 벌이죠. 올키드라고 읽는데요. 올치드가 아니라 올차이드도 아니고 올키드. 난초랑 몇 개의 다른 flowering,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다시 한번 노를 뭐라고 해석해? 어떤 식량도 제공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꽃 pollinator, 수분 매개, 벌 수분 매개자에게. 됩니까? 그럼 결국 얘들아 6, 7번을 묶고 8번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될까? 그쵸? 6, 7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기꾼 벌이고 8번부터 끝까지는 꽃 사기꾼을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치터. 사기치는 벌의 경우, 사기치는 꽃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대신에 그들은 deceive, 속인답니다. maybe, 수컷 벌을 생각하게 하도록. 뭐라고 생각하게 하도록? 특정한 난초의 꽃이라는 게 receptive, 되게 잘 받아줘. 수용적이고 이미 준비가 됐어. 그 다음에 waiting, 기다리는 암컷처럼 그들의 종에 그렇게 속여버리는 거죠. 뭐 하도록? make는 여기서 사역동사. 그들이 수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댐이 지칭하는 건 뭘까? 댐, maybe.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네. instead는 어디다가 연결시킬까? 수진이가 그럼 한국어로 얘기해 볼래? 뭐 대신에? 그러니까 앞에 그 한국어로 한번 대답해 봐. 뭐 대신에? 수컷벌에게 먹이를 주는 거 대신 그쵸? 주체는 뭐야? 난초가 그쵸? 난초와 다른 꽃을 피우는 식물이 식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수컷 벌에게가 되죠. 그러니까 8번 문장으로 연결시키고 낫을 빼기. 제공하는 대신,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가 아니라 제공하는 대신에가 되는 거다. 앞에 문장에서 낫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instead에 해당해요. 아까 보여준 웃고 있는 그러한 벌처럼 생긴 꽃 있죠? 그렇게 속이는 거야. Why not? 왜 안 되겠어? 그것들은 생산해내거든. 같은 화학적인 냄새와 심지어는 종류의 모습을 마치 모처럼 그러한 암컷의 벌처럼. 대의는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수일치는 맞지 않거든?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요? particular orchid flower인 거 알죠? 수일치가 맞지는 않네? 근데 요거죠? 얘는 그냥 2번으로 연결시킬게요. 얘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수일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독해이기 때문에. 근데 9번은 데이로 보면 데이 디시브. 어머 괜찮네요. 그러네요. 데이로 보자 얘들아. 그러면 어려울 게 없겠다. 데이로 보자. 쏘리. 데이로 봅시다. 이 데이가 누군지는 알죠? Orchids and a few other flowering plants를 얘기하는 거다.
주제는 굳이 안 골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흥미로웠죠. 우정이라는 게 왜 탄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거거든. 뭐 요즘은 친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우정의 그런 유대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답니다. 뭐로 알려진? Banker's Paradox, 뱅커의 역설, 은행가의 역설이라고 알려진 그런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대. 그럼 Banker's Paradox가 뭔지 지금 2, 3번에서 설명하죠. 얘들아, 너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재정적인 루인, 파산을 직면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해 무엇이? 대출이 가장 필요한 most 이렇게 묶을게요. most의 원형은 뭘까요? 그쵸, 머치의 최상급이다.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가장 많이 필요한 거죠. 대출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겨. 그럴 때 은행은 오히려 어때? 여기서 수여동사네. 수여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죠. 너에게 하나를 줄 가능성이 unlikely, 없다는 거죠. 여기서 원이 지칭하는 건 뭐겠어? 대출이죠. 너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타내기 때문이죠. 끔찍한 신용 위험성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지? 반면 그 상황이라는 게 어때? going well, 되게 괜찮아. 그러면은 은행은 오히려 어때? only to는 매우 만족한답니다.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funds, 그 기금이나 자금이라는 걸. 그러니까 부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가난한 상태에선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아 하죠. 왜냐하면은 갚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은행도. 이러한 같은 역학이라는 게 또한 제기했을 수도 있다. 깊은 문제를 reciprocal, 상호, 이타주의의 문제를 어디에서? 우리의 조상의 세계에서. 이러한 같은 역학이라는 건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3번이죠. 2, 3번.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안 도와줘. 딜레마잖아. 문제잖아. 뭔 말인지 되죠? 5번. 개인들은 리스트니까는 최상급이야. 가장 가능성이 없답니다. 뭐 할 가능성이 없어? 헬프는 명사죠.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없어.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개인이 전부 다. 언제? 그들이 그것을 역시나 most,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그러겠어? 그들이 가장 able,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뭐 할? reciprocate, 보답할. 되냐? reciprocate에 대한 쉬운 동의어 써줄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 단어가 어려서 써주는 거거든. return, 보답하다. return, repay. 그 다음에 주어는 요 친구죠? 왜 non-relative, 그 혈연이 아닌 사람이 come to your, 오겠냐, 너를 도우러. 매우 감소된 가능성을 갖고. 근데 어떠한 감소된 가능성을 가진 거야? payback, 되돌려받을 가능성이죠. 그 호의를. 됩니까? 혈연이면 도와줘. 자손 번식해야 돼. 내 유전자 퍼뜨려야 돼. 근데 혈연도 아닌 이 친구가 너 도우러 왜 오냐고. 가능성이 없다고. 이 non relative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왜 도와줘야 되는 거 도대체?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는 완전히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고 있답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호호애다. 그 우정의 진화라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한답니다. 그러한 딜레마에. 이러한 딜레마, 문제는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5번, 6번이죠. 5번, 6번. 딜레마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냐? 민지씨? 김민지? 이러한 딜레마를 한국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다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 도움이 되돌려 받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아주 단순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거 크게 대답해라. 그거 틀리든 아니든 상관없다. 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돕는 것. 아닙니다. 구민경 씨. 틀리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로 맞출 거라고 항상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기대가 없습니다. 민경이 한번 해봐. 도와줘봤자 받지도 못할 텐데 도와줘야 할까? 왜 이렇게 다르죠 우리? 박채영 씨?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받을 가능성이 가장 그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잖아. 그게 이 딜레마야. 뱅커의 패러독스잖아. 그래 예시로 내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역설이 발생하잖아. 내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가장 못 받는다고. 이게 바로 그 딜레마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8번 문장. 옥시토신으로 메디테이티드 매개된 그 유대라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 그들을 irreplaceable 대체하지 못하도록 만든답니다. 그 서로에게. 아, 인간은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구나.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해결했구나. 됩니까? 9번 문장.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심각하게 아파. 친구가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죠.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와 함께 참여하는 거죠. 상호 호혜의 이타주의를. 나한테 도움 못 줄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는 감정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답니다. 그들의 well-being, 그 행동에 있어서의 감정적인 이해관계죠. 대열은 누굴까 일단은? 대열 웨이빙에서 대열은 그쵸, 친구죠. 근데 친구가 수일치가 안 맞네요. 여하튼 근데 이게 너로 하여금 어때? 돕도록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뭐하도록? 풀스로? 그쵸? 회복하도록 이겨내도록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얘들아, 친구가 되게 아파, 되게 심각해, 돈이 없어, 거의 파산 직전이야. 그럼 너는 어때? 감정적으로 어떠한 자극이 발생하면서 그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오히려 돕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왜 감정적 이해관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되냐? 재정적으로는 내가 조금 손해볼지 몰라도 친구이고 우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면서 너가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회복하도록, 겪어내도록. 뭔 말인지 되냐? 대명사를 조금 지칭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수일치가 맞지를 않거든? 일단은 이게 friend라는 건 알아야 돼. 그냥 수일치 안 맞추고 여기 바로 쓸게. 친구죠, 친구. F-R-I-E-N-D, 친구. 얘도 역시나 친구다, 대미 지칭하는 것도. 친구. 그러면 그런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가장 힘들 때는 누가 선뜻 도와주기 힘든가 봐. 풀스로 회복하다, 이겨내다. 동의어 recover. make it이라는 단어가 있어. 해내다라는 뜻이거든. make it, 해내다. 성공하다라는 뜻이다. make it에 단어 두 개로.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잖아. with whom.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투부정사도 완전한 명사 그 문장으로 간주한다. 이거를 절로 바꿔볼게. 주어가 뭐가 될 것 같니? 서연씨?
절로 한번 바꿔보세요. 부르세요. 잠깐만, 주어 뭐라고요? 네. 다시. 음. 데이는 힘들 것 같네요. 유추할 수 있어요. 효민이 뭘 것 같냐? 유죠? 유죠? You will engage로 쓸게요. You. 왜냐면은 일단 여기 U가 나와 있고 U가 여기 이미 나와 있고 해석상으로도 그들을 버린다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해 그리고 여기 다른 누군가와 함께가 되잖아. 그 someone을 수식해주는 선행사가 whom의 선행사가 someone이거든.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들이가 아니라 너가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 상호의 이타주의. 그래서 주어가 they가 될 수가 없고 you가 돼야 된다. 근데 친구를 말했는데 자기가 이타주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상호주의의 이타주의라는 것은 내가 덕받을 것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내가 덕받을 걸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고민하세요. 10번. 그 우정이라는 것은 발달시켰을지도 모른답니다. 발달했을지도 모른답니다. 인간의 진화에서. 뭐의 형태라면 보험의 형태인 거죠. 방금 은율이가 고민했던 거는 스스로 고민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라.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항상 나오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집단적이다. 집단적인 행위이다. 그 대부분의 역사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secretive, 되게 비밀스럽고 obscure, 모호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자주 여겨졌답니다. indistinguishable.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마법과 구분할 수가 없어. 구분이 안 돼. 비슷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과학이나 마법이나 비슷했대요. 되냐? 같은 단어로 다 바꾸면 identical. identical. 구분할 수 없다는 거는 같다는 거죠. 대조적으로 현대의 과학이라는 것은 통합하고 있답니다. 뭐를 통합하고 있냐면 observation, 관찰하죠. 이과 친구들 interpretation, 해석하죠. 그 다음에 행동하죠. 형태로. 근데 어떤 형태라면 collectivize, 집단화하다. 지식을 집단화하죠. 개인들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분사죠. 획득된 지식을 집단화하는 형태로. 비슷한 단어로 바꾸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share,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혹은 pool,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institutionalize, 제도화하는 거죠. 나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lab, 실험실, center, discipline, 학문 분야, funds, 기금, 그 다음에 stored, 저장된 기억에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되냐? 3번 문장. 집단으로서 과학이라는 것은 그거 스스로를 단속하게 된답니다. 폴리시스의 동의어 써줄게. 단속하다, monitor, regulate.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죠. 과학이 도대체 어떻게 그 과학 스스로를 단속하는데? 2018년에 발생했거든. 중국의 과학자였던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표한 거죠. 트윙글스, 쌍둥이 소녀들의 탄생. 근데 뭐를 갖고 있어? 조작된, 편집된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 과학자가 뭐를 맡게 됐어?
폭풍 같은 비난을 맞게 되었죠. 되냐? disapproval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criticism. criticism.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 condemnation. 비난이란 뜻입니다. 비난. condemnation. 비난. D-E-M-N. condemnation. 비난. 이러한 개방적이고 컬렉티브, 여기서는 형용사, 집단적인 그러한 특징이라는 건 이해가 되었답니다. 이미 초기에 현대과학의 역사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걸 어디다 연결시키면 무엇을 보고 과학이라는 게 좀 개방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이 있는 걸 알 수 있어? 어디부터? 3번 as부터 itself까지 끝까지 합시다. 이런 사례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비난을 받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공개하게 돼서 집단에 의해서 조정받게 된 거죠. 너 그런 거 하지 마. 되게 위험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개함으로써. 5번 문장. 조셉 그랜빌은 하나거든. 그것의 최초의 이론가 중에 하나인데 이츠는 어디다 연결시켜야 될까요? 일단 끝까지 해석해볼까? 이 사람이 주장했답니다. 1660년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유롭고 인지니어스, 독창적인 교환 있죠. 그 이유에 대한 우리의 특정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교환하는 거 있죠. 나는 과학을 이렇다고 생각해 저렇다고 생각해. 자신의 실험을 의견을 교환하는 거. 이런 게 최고의 방법이다. 진실을 발견하는 그 다음에 지식을 향상시키는. 이츠 false theorist에서 이츠는 무엇을 연결시키면 조금 자연스러울까? 앞문장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과학의 개방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특징에 대한 최초의 이론가. 괜찮나요? 그렇게 할게요. 이츠는 이 nature, 특징이다. 두 문장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격이다. 이것은 뭐냐면 점점 집단적인 과학의 이런 특징이라는 것은 종종 놓쳐지게 된답니다.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집단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놓쳐지고는 한데 어떤 이야기에서? 개별적인 천재의 이야기에서. 웨더는 이제 예시거든? 뉴턴이든지 앉아있죠. Under an apple tree. 사과나무 아래 혹은 아인슈타인이든지 쓰는 거죠. 밤에 퇴근한 후에. Collective Nature of Science 얘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디스랑 동격이니까 결국에 디스에 해당하는 거거든. 어떤 단어가 얘들아 집단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아? 앞문장에서 5번에서 Exchange죠? 그럼 Exchange로 연결시킬게. 더비더비. 이렇게 잘난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이 과학을 아주 집대성한 것 같지? 하지만 더 많이 우리가 알수록 더 집단적으로 보인다. 과학이라는 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에. 협력자, 서포터, 그 다음에 컬릭스, 동료애. 그래서 뉴턴이 얘기했잖아. 내가 이러한 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인이라는 건 과거의 과학자들이나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나 혼자서 과학적 위대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